안녕하세요.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것 루크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왜 지금이 인플레이션의 시대인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왜 인플레이션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가 라는 이유에 대해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지금이 인플레이션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쉽죠. 과거 지표를 보면은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우리가 소비를 하면서 현실에서 느끼는 것들, 그 체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왔는지, 아니면은 그냥 평범한 시대인지, 아니면 디플레이션의 시대인지, 이런 것들은 이야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 어려운 것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시대가 인플레이션으로 갈지 아니면 디플레이션으로 갈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민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그리고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봤었을 때, 앞으로의 5년, 앞으로의 10년은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계속 루즈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들을 많이 합니다. 저 또한 의견이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 수 있을 것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민주당이 많이 됐죠. 몇 석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좌파 성향을 가지고 좌파의 어떤 철학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결과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포퓰리즘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복지, 혹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을 만한 그런 정치적인 발언, 약속들을 하고, 그럼으로써 투표를 얻고 자기들이 세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기반이 되는 정치적 사상을 두고 우리가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씁니다. 가장 좋은 사례가 베네수엘라인데요. 자원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지금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검색만 해봐도 아마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아직도 그런 가난에서 잘 헤어나오지 못하는지 몇 번 검색해도 충분히 많은 정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쯤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부가 퍼주는 어떤 복지, 돈, 그런 것들이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나온 정책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조금만 안목을 갖고 있다면, 조금만 시야를 갖고 있다면, 말도 안 되는 개소리 같은 정책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죠. 그게 과연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나의 인기 혹은 나의 권력, 나의 명예를 생각하는 것이냐 생각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만큼 좌파 성향을 갖고 있고 거기에 투표를 많이 한다는 것은 정말 무지하다라는 걸 반증할 수 있겠고,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많은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가 앞으로 방향성이 좋게 굴러갈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떤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을 떠나야 하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민주당, 그리고 이 좌파 세력들이 말하는 그런 돈 퍼주기 정책, 그런 게 절대 유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국민연금은 박살이 났죠. 앞으로 저와 같이 젊은 세대들은 돈을 내는 것에 비해서 나중에 얼만큼 잘 받을 것이냐 라고 본다면 기대를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우리 자식 세대들은 어떨까요? 인구는 더 많이 줄고 더 많은 노인들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인들이 은퇴를 해서 자기들이 이제 뭐 국민연금을 받던 아니면 공무원연금을 받던, 그렇게 해가지고 은퇴를 해가지고 살아가는 상황에서 정책 이반자들이 우리 지금 세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연금을 적게끔 해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어느 퇴직자들이 그런 정치인을 찍겠습니까? 결국에 정치인들이 더 많이 공략하고 허풍을 떨 수밖에 없는 부분 중에 하나는 돈을 푸는 것이죠. 노인들을 부양하고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말을 하고 선동하고, 그런 것들인데, 그냥 단순히 국민연금만 두고 이야기했었을 때도 사실 답이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떤 복지를 더 쓰고 얼마를 더 주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어이없는 정책 중에 하나가 뭐 동물 관련된 그런 복지 정책들도 민주당이 많이 폈던데, 안타깝지만 저는 정말 그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개나 고양이도 키우는 사람들 많고, 제 여자친구도 고양이를 키우지만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가족이 될 수 있죠.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건 아닌데, 하지만 엄연히 동물과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데 동물한테 그렇게 복지 정책을 쓴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냥 누가 봐도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지금 사람만 부양하기에도 바쁜 상황에서 출생률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굉장히 낮은 출생률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총력을 다해서 정말 집중을 한다고 해도 안 될 판인데, 어디 동물과 같은 복지 정책을 핀다고 개소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뻔한 눈속임에 참 국민들이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사회 구조는 더욱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분열도 심해지겠죠.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심할수록 양극화는 더 심해집니다. 자산을 갖고 있는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뭐 한강의 기적이다 해가지고 잘 성장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의 미래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도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코스피가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도 많고 대한민국이 좋은 기업들을 다행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어두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이미 그 뿌리 깊은 좌파 성향 혹은 좌파 정권들의 철학을 갖고 퍼주기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인구는 다들 아시겠지만 출생률도 굉장히 저조하죠. 국민연금도 지금 박살났다고 다들 말을 하고 있죠. 저와 같은 젊은 세대들은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미래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인구도 줄고 미래에 노인들이 많아지면 그 노인들을 위해서 쓰는 복지 정책을 또 쓸 수밖에 없고 표를 얻기 위해서죠. 그렇게 되면 노인들은 다시 그런 정권에 투표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정권이 유지되는 이상 우리는 점점 베네수엘라와 같은 정권을 띠는 국가로 가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흐름을 돌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요. 앞으로 왜 인플레이션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가? 제 말이 틀렸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 영상을 보면서 몇 년 후에 제 말이 틀렸는지 아니면 맞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은 참 좋을 것 같네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루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